네, 마치 우주를 너무나 사랑했던 과거의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질문도 아주 새롭고 신선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네. 돼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신 와, 분들? 질문이 진짜 많네요. 그러게요. 일단 제일 뒤쪽에 있는 회색 옷 입은 우리 안경 쓴 남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인천 안남중학교 3학년 권율입니다. 블랙홀이 별이 죽은 뒤에 초신성 폭발이 있고 그 뒤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블랙홀은 계속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 블랙홀에도 수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블랙홀이라는 게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게 가장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이 거대한 별이 태양보다 최소 8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20배 이상의 별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생기는 것이 블랙홀이죠. 그래서 우리 은하에는 약 1억 개 정도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의 수명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언젠가 증발을 한다. 다시 말해서 블랙홀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무나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안을 했던 호킹 복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랙홀도 에너지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방출을 하면서 결국에는 증발해 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학적인 수식들도 있고 디테일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몇 배, 길게는 몇십 배나 길어서 우리가 우주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순간 블랙홀이 증발하기까지는 아직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킹 복사는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없어지는 걸로 수명을 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블랙홀의 소멸을 증발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줌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채택되신 분들께는 온라인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줌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 손들기 기능 활용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떠올려 주세요. 연결되시는 분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려요. 저는 인원중 1학년 하재인이라고 하고요. 빛이 블랙홀에 들어간 뒤에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블랙홀 안에 갇혀 있는 빛이나 물질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정보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주에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블랙홀을 특히 연구를 할 때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무엇인지,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각자에 대한 정보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는 절대 우주 공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보라는 것도 계속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면은 그 빛은 살아 있을까? 그 빛이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출발을 했다, 이런 정보들은 과연 그 블랙홀 안에서 사라지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블랙홀 안에 그 정보는 다 어디에서 쌓여가는 것일까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정보의 역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론들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내부에는
그 중력이 모여 있는 가장 그 중심부는 특이점이라고 해서 우리 물리학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학 법칙이 작동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물리학 법칙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물리학 법칙이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는 많은 천문학자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에이 터무니없어라고 말했던 가설이 맞아요. 증명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신기합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디 아이린 님이세요. 우리가 블랙홀에 접근을 한다면 인간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가보고 싶으세요, 블랙홀에? 네, 가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을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가보지 않는 이상이야.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너무 궁금하니까 가보고 싶고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결국에는 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력에 동원이 된 SF 영화들도 나올 건데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파게티화라고 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가는 모든 것들은 물질들이 길게 전부 늘어질 것이라는. 왜냐하면은 사람 키 정도만 하더라도 발끝에서 발끝에서 받는 중력과 머리에서 받는 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래쪽에서는 당기고 위에 쪽에서는 그만큼 중력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길게 늘어나겠죠. 하지만 사람은 길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뒤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 모든 원자들이 다 길게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길게 늘어지는 스파게티화로 해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곳을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엉뚱한 상상력이 바로 그 블랙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갔다 온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죠. 명확한 답을 감히 내리기는 어렵겠네요. 네, 정말 맞아요. 상상에 맡길 뿐. 자, 이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후 질문해 주세요. 저는 영덕초 2학년 김동희입니다. 제 질문은 아까 강의할 때 그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이 속도가 그 공전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느린가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초등학교 2학년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아침 일찍 여기 현장에 나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강연을 잘 듣고 자기만의 질문도 너무 의젓하게 발표 잘해줘서 과학 꿈나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각각의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은 항상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에너지들이 보존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각속도 보존의 법칙, 각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빨리 돌아야지만은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그런 장난감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추 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으면은 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금만 힘만 들여도 이게 엄청나게 빨리 돌거든요. 근데 이 줄이 길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똑같은 무게를 달아도 똑같은 힘으로 돌리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친구가 이해하기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케플러라는 분이 찾아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특합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줌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응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강연에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용중학교 2학년 김원입니다. 그 빛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빛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거, 블랙홀에 무언가가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꼭 빛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건의 지평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정말 1cm 바깥에만 있어도 블랙홀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산 위에 절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절벽 끝에는 누가 붙잡고 있으면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의 한 발만 더 내딛는다고 하더라도 절벽 아래로 무언가가 떨어지겠죠. 정확하게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절벽 맨 끝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곳이고 무언가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빛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지평선, 그 절벽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절벽 끝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빠져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네, 맞아요. 혹시 항성님께서도 증명해보고 싶은 터무니없는 상상이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블랙홀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도 항상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한 게 1905년이긴 하지만 그때 그 이론을 발표할 수 있었던 계기는 16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가 가장 궁금했었다고 그래요. 그 엉뚱한 상상력이 지금 너무나 위대한 이론을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사회자님도 모두 엉뚱한 상상 한 번쯤은 해보고 그 엉뚱한 상상이 전혀 창피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항성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